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엑슨 모빌과 카타르가 공동으로 미국 걸프 오브 멕시코 GOM이죠. 여기서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거 골든 패스 프로젝트입니다. 조만간 LNGC 최소 2척, 많으면 6척까지 삼성중공업에 발주될 예정이라는 뉴스가 조금 전 트레이더 윈즈에 떴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엑슨모빌의 LNG 해운을 담당하는 자회사 시리버 모리타임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7일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앞으로 미국 LNG 생산, 즉 전부 수출이죠. 미국은 LNG 생산한 거는 전부 수출하는 겁니다. 이 규모가 카타르 대략 한 2배 수준 될 거다. 그래서 향후 순차적으로 미국발 LNGC,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죠. 이거 발주가 계속 꾸준하게 나올 거다. 이런 영상 올렸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대략 224척 정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 새로 필요할 것이고, 이 중에서 78척 정도는 22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쭉 발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 영상의 요지였는데, 이 중에 일부 물량이 이번에 발주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다리던 뉴스가 나오고, 그것도 삼성중공업이 지금 그 첫 수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의 LNG 수출량이 어느 정도냐? 매주 가스 운반선 표준 사이즈겠죠. 대략 한 18척에서 20척 정도 계속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장 많이 가고요. 아시아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프리포트 수출 터미널 화재하고 폭발 나가고 지금 셧다운 되지 않았습니까? 빨라야 10월경에 이제 그 재가동한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약간 줄어든 규모입니다. 가스 운반선 매주 18척에서 20척 정도. 미국의 LNG 수출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저 정도 배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보다 훨씬 많아야겠죠. 왜냐하면 대서양 한번 건너는데 일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한 3주 내지 4주 정도 걸린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저거 곱하기 한 4배 정도 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거죠. 미국 22년 말 기준 수출 능력이 대략 연간 한 8,500만 톤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어 나를 배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고 봐야 하고요. 여기에 투입되는 선박들, 지금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선박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노후선이 될 테니까 교체 수요가 문제될 뿐이고요. 앞으로 8,500만 톤보다도 더 새로 더 늘어나는 그 LNG 용량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죠. 2026년까지 추가로 대략 연간 4,900만 톤 증설을 하려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신규로 선박도 발주될 것이다, 이겁니다. 2030년까지 미국의 LNG 설비 용량이 연간 2억 2,700만 톤까지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카타르가 27년까지 증설 공사 중인 거 다 더한 게 1억 2천만 톤 정도니까 이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대략 뭐 2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러시아 침략 전쟁 이후에 최근에 이제 카타르가 독일 등 EU하고 영국에 추가로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 맺었다, 이런 얘기 이제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로 트레인 2개 정도 더 건설한다는 거죠. 이게 더 늘어도 한 1,600만 톤 정도 더 늘어납니다. 다 해도 1억 5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2개 트레인 더 늘리는 거, 여기 또 그 배가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 추가로 도크 예약을 했다, 이런 것도 얼마 전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발주가 시작되는 저 골든 패스는 1,800만 톤 규모이고요. 24년 중반부터 본격 수출이 시작된다,
뭐 이런 그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 그 LNG 선박을 지금 발주해 갖고 24년 중반에는 인도받을 수 없죠. 저기 엑슨모빌은 자기들 다른 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투입하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 그 배를 위해서 지금 발주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이 지금보다 증가하는 LNG 수출 용량, 추가로 더 늘어나는 수출 용량이 대략 연간 1억 4천만 톤 정도 이렇게 그 산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량을 배달할 새로운 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 건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대략 한 224척 선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아주 바람직한 거는 이 미국 쪽에서 나오는 발주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량 고객들일 거 아닙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그런 고객들이 아니죠. 지금 그 엑슨 모빌보다 더 우량 고객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대부분 뭐 엑슨 모빌만큼 우량한 고객은 많겠지만 엑슨 모빌보다 더 우량한 고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한 78척 정도 이제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발주 기대한다. 기분 좋습니다. 그래야지 26년, 27년 생산되는 물량을 원활하게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24년부터 대략 한 4년가량, 30년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토크 사정이 좀 풀린다고 보고 146척가량 이렇게 신규 발주돼야 한다, 이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전부 다 대략 한 780억 달러 정도 규모입니다. 저거 한국 조선사 3사가 뭐 적절하게 나눠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만 산수를 한 겁니다. 땅 속에서 잠자는 가스 뽑아 올려서 달러로 바꾸어서,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가스는 온 세상에 지금 골고루 지금 그 확률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스는 수요만큼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늘면 공급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탈탄소 정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가스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과 에너지원으로서의 석탄, 가스가 대체할 것이고, 에너지원으로서의 기름을 가스가 대체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수소 사용이 늘면 늘수록 가스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수소 만드는 원료가 천연가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스 가격은 어떤 가스 수요는 늘겠지만, 그러나 가스 공급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스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결국 아무 문제 없이 아웃된다는 겁니다. 러시아 가스 없어도 세상이 번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푸틴은 역사적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그 가스 운반선 저거 누구에게 더 많이 발주될까, 이거 아닙니까? 골든 패스에서 선정하는 화물은 유럽으로 가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대서양을 건너는 그런 대표적인 장거리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냥 가장 극한 어떤 상태에서 그 화물을 실어 나르는, 그것도 대규모 화물, 어마어마한 화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를 만드는 조선사 선택 기준이 뭐겠습니까? 제가 크게 이런 게 한 5가지 정도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관심이 집중되는 게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거고, 두 번째는 화물 손실을 극소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화주가 한 100을 선적을 했는데 한 20여일간 대서양 건너서 하역을 해봤더니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한 80분이다 이러면 뭐 클레임 걸리고 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 배는 두 번 다시 사용 안 하려고 하겠죠. 세 번째는 탄소 배출 극소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납기 준수하는 것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수년간의 장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수순이 배 만들어서 인도받는 겁니다. 배달할 배가 기간 내에 준비가 안 되면 그럼 생산 못 하고요. 생산을 위해서 채용했던 그 근로자들 어떡합니까? 다 놀리면서 돈 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배달 의무 있는 자는 배달을 못 하니까 완전히 연쇄적으로 계약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향후 그 무인 자율 운항 기술이 실현되는 정도, 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한 거 다섯 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의 그 열전 발전 기술 저는 매우 주목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 번 다루었는데 영상으로 그러니까 배를 움직이게 하는 추진을 하기 위한 엔진이 있고요. 배 속에서 필요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발전기에 돌리는 그 엔진을 하나 더 갖고 다니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박에 필요한 전기 만들려고 가스 발전기, 이 가스 엔진 태워서 가스 발전기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기름, 가스 더 사용해야 되니까 에너지 더 쓰게 되고 연료비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탄소 배출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열전 발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메인 엔진의 폐열을 회수해서 전기로 재생산하는 그런 삼성중공업의 특허 기술이고 이거 이미 일본 선사에 인도되어서 사용 중입니다. 지금 그 효율 개선 작업 추가 후속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가스 그 엔진 하나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탄소 배출에도 아주 그 막강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화물 손실 그 극소화하는 거는 이 자연적으로 재기화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이거 이제 그 재기화 가스를 최소화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화물창 기술과 관련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현재로서는 프랑스의 그 GTT사 화물창을 누구나 다 사용하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그 독점이니까 문제는 이제 이거 가지고 그걸 시공하는 기술은 또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기화되는 이 가스는 우선 그 선박의 추진 연료로 사용하고 남는 거 다시 액화시켜서 화물창에 도로 보내야 합니다. 요걸 완벽하게 하면은 화물 손실 0에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내 조선 3사 수준이 지금 화물 손실 거의 0에 지금 근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훨씬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탄소 포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유용한 수단 아닌가. 메탄올이나 그런 암모니아 같은 거 이건 저는 그거 되지도 않을 걸로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주가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면 되고요. 어려운 기술도 아니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탄소 포집을 상용화 시키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탄소 포집기가 장착된 LNG 추진 선박 이것이 글로벌 표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지금 이미 특허된 기술을 가지고 전문 업체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고 24년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로이드 성급 이런 데 하고 지금 공동 표준화하려는 이런 연구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국 성급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 이제 기타 우리가 저는 볼 때 선체 자체를 설계하는 기술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국 조선 3사가 대형 선박의 설계 기술 이 기본이 아주 탄탄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중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이제 가끔 기사 보면 에어 루브리케이션 채택한 게 마치 첨단 기술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어서 이거는 이미 오래된 기술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 개념은 바닥하고 해수면 사이에 그 사이에 공기를 통과시켜버려 갖고 그러면 이제 윤활 작용을 유도를 해서 해수면과 마찰 극소화시킨다. 그러면은 그 연료 소비가 줄어드니까 연료 소비가 줄면은 탄소 배출도 줄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한국 조선 3사는 지금 중공보다는 여러 수 앞서 있는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조선 3사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지금 다 잘하고 있지만 위에서 봤던 그런 에너지 효율이나 화물 손실을 극소화하거나 탄소 배출 극소화하거나 또 향후 그 무인 자율 운항 기술 실현시키는 이런 정도는 저는 그 삼성중공업이 좀 더 나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술 격차를 국내 조선 3사들 간에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한국배인데 이건 뭐 당연하죠. 그래서 한국배는 더 비쌉니다. 같은 값이면 한국배니까 한국배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배 중에서도 같은 값이면 삼성중공업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내 조선 3사가 하여튼 죽자사자 미친 듯이 기술 개발 계속해서 치열한 경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쟁을 해야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구경하면서 응원하다가 제일 잘하는 놈 주식 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